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오늘은 105주년 3.1절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3월 1일 금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브리핑 먼저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일부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야당이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97명과 여당인 민주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은 기존 임시 예산의 시한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농업, 보훈, 교통 등 6개 부문에 대해 3월 8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 양원 민주공화당 대표들이 셧다운을 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연방 상원에서도 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5일 열린 미주 한인 보험재정 전문인협회 보험시장 분석 세미나에서 올해 보험시장은 하드마켓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드마켓은 보험료 상승과 함께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는 시장 상황을 일컫는 업계 용어입니다. 이미 신규 자동차 보험 가입은 거부되고 있고 자격을 인정받아도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대기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보험료도 급등하면서 자동차 보험 대란을 넘어 보험 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동차 보험료 급등 현상은 미국 전체 물가의 안정화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3.1%로 전월보다 둔화했지만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 보험료의 상승률은 1.7%로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하는 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일정 부분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1월 전국 자동차 보험료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1.4%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9.6%나 급등한 것입니다. 이는 1976년 이래 4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률입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뱅크레이스에 따르면 올해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풀 커버리지 기준으로 2,543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2,014달러, 2022년 1,771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한 보험료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개인 및 상업용 자동차를 합해 2억 7,200만 대 자동차 소유자들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하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 비싼 차값이 꼽히고 있습니다. 차값이 비싸다 보니 사고 발생 시 보상이나 수리비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자동차 수리비는 전년에 비해 32%나 증가했습니다. 보험료에 비해 수리와 보상이 더 크다 보니 자동차 보험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 이상으로 1990년 이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일 의학저널 랜싯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성인 8억 7,900만 명, 어린이 및 청소년 1억 5,900만 명이 비만 증세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990년과 비교해 비만 인구는 전체적으로 2배 넘게 늘었고 어린이 청소년 비만 인구의 경우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은 2022년 기준 전 세계의 43%가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HO는 비만을 영양실조의 한 형태로 분류합니다. 저체중 현상을 낳는 영양결핍뿐 아니라 열량 과다 등에서 비롯된 비만 역시 영양 불균형을 드러내는 증세라는 뜻에서입니다. 보고서는 저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이 많은 지역은 북미와 중동, 카브리의 섬나라 및 아프리카라며 최빈국도 저체중 인구뿐 아니라 비만 인구가 많아 대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각국이 비만 억제를 위해 모유 수유 장려, 유해 식음료 마케팅 규제, 지방, 설탕, 소금이 과도하게 함유된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 영양 성분 표시 정책 등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진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을 끓이는 것만으로도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90%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저우 진안대 에디정 교수팀은 지난달 29일 미국 화학회 학술지 환경과학 및 기술회보에서 수돗물을 끓이면 석회질 성분 작용으로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최대 90%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노 미세 플라스틱은 물과 토양, 공기 등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경 1000분의 1mm 이하의 나노 플라스틱으로 인한 상수도 오염이 점점 빈번해지면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병물 1리터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여닫는 과정 등에서 생긴 플라스틱 입자가 24만 개나 검출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물을 끓여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물질을 제거하고 마시는 일부 아시아 국가의 전통에서 착안, 이 방법이 수돗물 속 나노 미세 플라스틱 제거에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박사는 물을 끓이는 간단한 방법이 수돗물 속 나노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 물을 통한 나노 미세 플라스틱 섭취 위험을 줄여줄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필수로 사용되는 태극기가 순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엉터리 태극기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탓입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어 자칫 태극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태극기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잘못된 모양의 태극기 관련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극 문양은 하단에 파란 색깔의 상단에 붉은 색깔의 양이 물결 모양을 이루며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네 궤는 좌측 상단에는 3줄 모양의 건, 우측 하단에는 6줄 모양의 곤, 우측 상단에는 5줄 모양의 감, 좌측 하단에는 4줄 모양의 리가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엉터리 태극기 판매가 만연하면서 한국 사람조차도 건곤 위치가 바뀌는 등 잘못된 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구매하는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이 전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쇼핑 플랫폼이 한 나라의 국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 잘못된 디자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최소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와 관련된 부분은 정확히 확인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유재영 씨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기숙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클린턴에 위치한 프레스바이테리안 칼리지에서 재학 중인 유재영 씨는 2월 24일 대학 기숙사에서 한 여학생을 감금한 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학 경찰에 의하면 유 씨는 2월 25일 밤 체포돼 보석금 없이 수감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매체에 의해 보도됐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경찰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용 씨는 납치 및 범죄적 성행위 3급 혐의로 기소됐으며 24일에는 학교 캠퍼스 레지던스 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성적 구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씨는 현재 로렌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학교 측은 피해자의 학생 여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재용 씨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학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커뮤니티와 학교 내부에서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헤리티지 스토어사의 구강청결제가 아이들의 중독 우려로 리콜 발표됐습니다. 이 구강청결제는 어린이 사용에 대비한 안전 보장이 부족한 것이 주된 이유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포이즌 프리벤션 패키징 액트, 독성 방지 포장법인 PPPA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며 제품에 함유된 에탄올의 양과 어린이 안전 포장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이 해당 구강청결제를 손에 쥐고 섭취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웹사이트의 회수 공지에 따르면 회수되는 구강청결제는 헤리티지 스토어의 구강청결제 중 윈터민트와 유칼립투스 민트 맛입니다. 제품은 어두운 갈색이며 하얀색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회수된 제품은 201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0만 개 정도라고 제조사는 밝혔습니다.
제품은 전국의 홀푸드, 프레시 스팀 파머스 마켓, 맘스 오르게닉 마켓, 뉴 시즌스 마켓 및 마더스 마켓 앤 키친 등의 상점과 아마존, 아이허브, 헤리티지 스토어닷컴 및 기타 온라인 소매 업체에서도 판매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독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회수 공지에 따르면 즉시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이 구강 청결제를 보관해야 하며 그런 다음 제조사에 연락해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은 후 폐기할 것을 권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뉴스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깜짝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는 일요일 3월 3일과 다음 주 토요일 3월 9일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뮤지컬 달고나 티켓을 윈티비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선착순 4분이니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847-290-8282입니다. 오늘 알리고 코너에는 영화 건국전쟁 시카고 상영을 유치한 윈미디어 김원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습니다. 네,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지만 구정 지나가고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저희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일보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여는 다큐 영화 네. 건국전쟁을 윈티비와 시카고 한국일보 주관으로 상영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셨는지요? 네, 한국에는 지금 뭐 굉장히 센세이션하죠. 100만 네. 돌파했고 이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걸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이런데도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제 그 몸담고 있는 한미동맹 US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안보 단체인데요. 미국 네. 이제 정가, 뭐 한국 정가 이렇게 하고 해서 뭐 북한 인권이라든지 네. 또 안보 관계 일을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뭐 포럼도 열고 해서 하는 큰 단체인데 네. 제가 거기 이제 부회장 맡아 있고 한미동맹 USA 재단 한미동맹 부회장으로 재단, 예, 네, 예. 계시는군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번에 이제 그 감독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네. 미주뿐만 아니고 해외 각국에서 이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허가를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각 지역에서는 또 부담할 부분이 있죠. 예, 재정도 네.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뭐 이런데 뭐 저희들은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빨리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시카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 예. 네. 다큐 영화 건국전쟁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국 대통령 그 이승만 대통령에 네. 대한 이제 다큐멘터리인데요. 네. 사실 그 어느 대통령이라도 그 잘한 일이 있고 좀 못할 일이 있는데 그렇죠. 네.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 미주 동포였고 또 그 미국에서 독립운동하고 정말 한국까지 가서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고 정말 큰 일을 이루셨는데 네. 이게 뭐 몇십 년 동안 역사적으로 좀 왜곡되게 잘못된 것만 부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시대가 지금 뭐 한미 동맹 지금 막 부각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조명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네. 우리 김덕영 감독께서 네. 많은 자료를 이제 실제적으로 발굴해서 이번에 영화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현재 이 영화가 100만 관객이 네. 넘는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동포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으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미주 동포로서 한국 가서 대통령까지 하시고 네. 정말 많은 업적을 내셨고 특별히 그 지금 한미동맹 70주년이 작년에 지나갔는데요. 네.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여러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일이 한미 상호 방위 그 조약한 게 있어요. 네. 그 굉장히 억지예요. 그 6.25 전쟁 마치고 휴전하고 하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정부하고 한국이 그 위험할 때는 미국이 돕는 게 당연하지만은 네. 미국이 어려움 처럼 우리 한국이 돕는 상호 방위로 그걸 막 망비를 붙였거든요. 네네.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제가 그 이재용 삼성전자 그 회장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이 윈미디어가 잘못되면 삼성이 돕는 거는 당연하고 삼성이 잘못되면 우리가 돕게 가는 일이거든요. 그 누가 사인을 하겠어요? 네. 그 불합리한데. 그런데도 이분이 막 뭐를 붙여가지고 그걸 그 계약을 했는데 사무방위 조약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게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기 네.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네. 어느 나라라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런 데서 이제 안심을 놓고 이 경제적으로 부흥되는데 어마어마한 그 발자취가 네. 그 업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예. 이 영화를 더 많은 시카고 동포들이 보기 위해 또 후원을 돕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뭐 이번 9일날 3회 그 지금 상영하잖아요. 그래서 280석을 얻어서 제가 어제 가보니까 앞에 또 한 80석은 앉기가 불편해요. 네. 스크린에 가까워 이래가지고 한 200석밖에 안 돼서 가지고 이제 큰 이제 450석짜리를 얻었어요. 네. 그럼 한 380명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회당 네. 그 3회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한 1,000명 정도 볼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추세로 보면은 더 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 번 더 유치하고 이러려면은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후원이 지금 좀 저희도 필요하겠네요. 아시겠지만 네. 티켓을 15불 80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쵸. 다 보내주는 거거든요. 수익금은 제작사한테 예, 지금 우리는 직접. 완전히 그냥 네. 이 봉사 차원에서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래 하더라도 지금 뉴욕도 봉사 차원에서 하고 뭐 아틀란타도 한다는데 거기는 그래도 독지가가 나서 가지고 뉴욕도 한 2만 불 정도 후원이 들어왔다 그러고요. 네. 아틀란타도 한 2만 불 정도 들어왔다 그래요. 그 시카고는 좀 급히 하다가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이 독지가 좀 이런 데나 좀 네. 안 나서는 것 같아서 방송 그렇지. 보시고 또 연락 오실 수도 지금 완전히 있으니까. 그냥 네. 우리 방송국에서 한국일보하고 떠들다가 하는데 뭐 좀 도와주시면 우리는 뭐 네. 부담도 적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할 수 하려면 있어요.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더 많은 분들이 보면 여건이 좋으니까요. 되는 거죠. 예,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이승만 대통령 이번에 한국에서도 이거 뭐 굉장히 사람들이 감명 받았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승만 오늘 3.1 운동이잖아요. 네, 3.1절. 그 3.1절 네. 행사가 있는데 이 3.1절을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윌슨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민족 자결주의를 그 연두교수에서 발표하고 그게 이제 기회가 되어서 한국에서 3.1 운동이 됐거든요. 그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은 윌슨 미국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제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 먹고 이런 걸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좀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왜곡된 거 잘못된 거 이제 그 바로 잡고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새로이 조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국 전쟁을 만든 이 김덕영 감독은 2020년에 개봉했던 영화 이 김일성의 아이들로 시카고 윈티비 방문하신 적 있죠? 작년에 오셨어요. 네. 작년에 오실 때에도 부부가 네네. 오셨는데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네네. 막 그 힘들다고 토를 하시고 이랬는데 정말 꾀재재하게 작년에 볼 때만 해도 정말 그 안타깝게 보고 이랬는데 네, 너무 잘 되셨어요. 아니 지금 정말 잘 됐죠. 예. 네. 그럼 여기서 한국에서 보내온 김덕영 감독님 예, 예, 메시지 좀 여기서 듣고 예,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입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며칠 전에 1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건국전쟁 전과 건국전쟁 후로 이렇게 나눌 정도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공기가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잘못된 역사 그리고 잘못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하나하나 사라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건국전쟁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그의 정치적 역정을 다룬 그런 작품입니다. 그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잘못된 거짓과 또 왜곡, 비난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었고요. 저는 이 작품을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취재하고 또 기록 필름들과 자료들을 발굴해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중요함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어져서 이렇게 영화 건국전쟁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해외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영화 건국전쟁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 상영회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영화 상영회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말씀. 언제 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을지 시간, 날짜, 장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네. 2시, 4시 반, 7시 반 3회 상영하고요. 반가운 소식 하나는 지금 영어 자막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네, 이번에 영어 네. 자막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3월 5일 날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3월 5일 날 되면 우리가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영어 자막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전화 한번 주시고 이제 그게 확정되면은 로컬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겠네요. 미국 분이나 또 자녀분들 같이 와도 좋겠습니다. 네, 3년 만에 걸쳐서 만든 이 건국전쟁 전회 매진 소식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성황리에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3월 9일 나일즈 골프밀 AMC에서 하루 동안만 상영이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국전쟁 홍보 영상 보겠습니다. 건국전쟁 The Birth of Korea. 이승만 건국 대통령, 조국의 독립을 꿈꾸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한미동맹 탄생의 주춧돌 역할,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을 여는 다큐 영화 건국전쟁을 시카고에서 상영합니다.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화제의 영화. 김덕영 감독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 건국전쟁. 한미동맹 USA 주최, 시카고 한국일보, 윈티비 주관. 일시는 3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4시 30분, 7시 30분입니다. 회당 250명 선착순이며 3회만 상영합니다. 장소는 골프밀 AMC 극장입니다. 티켓 가격은 $15며 개인 및 단체 예매 문의는 847-290-8282번입니다. 티켓 구입을 위해 윈티비, 시카고 한국일보로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1038 사우스 미러키 애비뉴 윌링입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전액은 영화 제작사에 전달됩니다. 영화 상영을 위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건국전쟁 후원에 관한 문의는 847-290-8282번입니다. 시카고 색소폰 아카데미 김기원 단장, 제니퍼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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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먼저 카메라 보시고 이쪽에. 네, 시카고 색소폰 아카데미 김기원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카고 색소폰 아카데미 중급반 제니퍼 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색스폰 아카데미를 벌써 이제 하신 지 1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단장님. 네.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네, 동기가 처음에는 동호회 형식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했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이론도 배우고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서 네. 색소폰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올해 그 1월 17일에 발표회를 가지셨던데 어떻게 진행됐나요? 소감 네, 그거는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매 3개월마다 한 번씩 각 반이 다 모여서 아, 네. 네, 저희가 발표를 이제, 하나요? 네, 각 반이 다 모여서 이제 친목도 도모하고 또 발표회도 하고 네.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른 반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봄으로써 이제 모티베이션도 생기고 네. 그런 취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색소폰 아카데미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문화회관에서 네.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반까지 네. 네, 매주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요.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세 반으로 나누어서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이 색소폰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걸로 그런 생각하는 그런 인식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가장 우리 주변에 친근감이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색소폰 배울 때 장점이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무궁무진하죠. 네. 첫째는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힐링이 되고 네. 남을 힐링하다 보면 제가 더 많이 힐링이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또 이게 손가락을 10손가락 끝을 다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심폐기능에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노년에 남아도는 시간에 네. 우리가 뭐 이거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제 무용에 제 자산을 쌓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중급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그 제니퍼 리님의 연주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럴까요? 부탁드릴게요. 예. 네. 매주 화요일 한인문화회관에서 공부하신다고 했는데요. 또 시청자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연주셨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서 멋진 연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오는 3월 9일 나일즈 골프밀 AMC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에 시카고 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로 티켓은 윈티비 한국일보에서 15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2시, 4시 반, 7시 반 상영 예정입니다. 그럼 한눈에 보는 한국일보 영상 보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일리노이 고속도로 보수공사 소식입니다. 2단계 보수공사가 올해 가을경에 마무리되면 마지막 3단계 보수공사만 남아있게 됩니다.
영화 건국전쟁이 시카고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입니다. 한미동맹 USA 주최 그리고 시카고 한국일보와 윈티비 주관으로 오는 3월 9일 하루 골프밀 AMC 극장에서 개봉돼 하루 3회 상영됩니다. 쿡카운티 판사는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700만 재외동포 한국 인구의 15% 차지, 재외국민 비례대표 배출돼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군을 보내면 핵전쟁, 푸틴 서방 파병론에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엑스트라 다크 건강 효과가 굿이라는데요. 초콜릿도 건강식품이 될 수 있을까요? 적당한 양의 내추럴 다크 초콜릿이 좋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 만들어지는 종합 일간지 시카고 한국일보. 아침마다 기다려지는 신문. 하루의 시작은 한국일보와 함께하세요. 구독료가 부담되시나요? 무료 전자신문을 구독해보세요. 전기차는 비켜라. 하이브리드 차량 납신다. 부족한 충전 시설과 높은 차값에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민자, 미국 고용과 경제 성장엔 필수적. 내국인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도시락 먹고 14시간씩 경무, 남은 의료진은 번아웃과 분투. 엔터테인먼트, 노익장 과시하는 배우들이 쌓은 탑. 여전히 활약 중인 노년 배우들, 한국 콘텐츠 전성기의 숨은 공신들을 소개합니다. 윈티비 홈쇼핑에서는 제주에서 온 건강 선물을 1+1으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 미주 뉴스, 한국 뉴스를 시카고 한국일보에서 만나보세요. 윈티비 홈쇼핑. 제주가 키운 과일차, 상큼한 유자와 벌꿀이 만난 꿀 유자차 $10 99센트. 상큼한 풋귤과 벌꿀이 만난 풋귤차 $10 99센트. 생과육이 듬뿍 들어있는 한라봉차 $11 99센트. 제주가 키운 상큼한 레몬과 벌꿀이 만난 레몬차 $14 99센트. 더운 날엔 톡톡 쏘는 상큼한 에이드로, 추운 날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비타민 충전. 상큼하고 달달한 제주엔 팜 과일차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기세요. 이지컷으로 만들어져 더욱 편리합니다. 제주엔 팜 과일차 3종 선물 세트, 한라봉 15개, 유자차 15개, 풋귤차 15개, 고급스럽고 건강한 선물 세트로 안성맞춤입니다. 저렴한 가격 $23에 구입하세요. 상쾌한 하루를 위해 하루 한 포 도라지. 청정 제주에서 사포닌이 풍부한 도라지를 설탕이 아닌 사탕 야자수액과 혼합해 만들었습니다. 상쾌한 하루를 위해 하루 한 포 더덕.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이놀린이 풍부한 청정 제주산 더덕을 설탕이 아닌 사탕 야자수액과 혼합해 만들었습니다. 더덕의 향긋함에 사탕 야자수액의 달콤함도 담았습니다. 제주가 키운 제주 자연꿀 유자차 한 병에 $10 99센트. 제주가 키운 한라봉 한 병에 $11 99센트. 몸에 좋은 제주 오미자 골드 한 병에 $13 99센트. 다양하게 따뜻한 차로, 시원한 아이스티로, 베이킹, 아이스크림, 빙수, 시럽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제주에서 온 건강식품 제주차를 생방송 시청 시간인 지금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선착순 10분께 신선하고 귀한 제주의 맛을 전해드리니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번호는 847-290-8282입니다. 오늘 만나고 코너에는 대학 진학 컨설팅 기업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한상범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금인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한상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은 이제 한국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글로벌 기업인데, 저 27개 국가의 사무실이 좀 있고, 지금 현재 1,4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교육 진학 컨설팅 회사로서는 이제 전 세계 1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세미나를 좀 하게 돼가지고 시카고 교민 여러분들께 직접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크림슨 에듀케이션이 진학 컨설팅 회사로 아이비리그를 많이 보내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자체에서도 진학 컨설팅 분야에서 유명하던데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그 크림슨 에듀케이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1년에 한 200여 명 이상의 현재 아이비리그를 진학을 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옥스퍼드, 캠브리지가 한 57명 정도 이렇게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30위권 이상으로만 보면은 한 해 한 700명 정도를 이제 입학을 좀 시키고 있는 전 세계 1위 이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저희가 뭐 매출 규모라든가 이제 직원의 숫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로 봤었을 때 현재도 지금 1위라고 일단 이제 자타공인이 이제 인정을 좀 받고는 있는데, 가장 큰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비리그를 가장 한국 안에서도 네.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이제 기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뉴저지하고 아틀란타에서도 진학 세미나 하고 오셨어요. 사진으로 보니 꽤 많은 학부모님들이 뜨겁게 호응하셨던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그 뉴저지하고 이 아틀란타에 저희가 뭐 연고지가 있었던 게 아니다 네. 보니까 그 프레스티지 학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동부의 학원 이영호 대표님께서 기회를 좀 같이 주셔가지고 네. 좀 같이 공동 설명회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브랜딩이 굉장히 잘 돼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도움을 좀 받았고, 그 뉴저지에는 한 170여 명의 교민분들이 참 참석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아틀란타에는 160여 분 정도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와서 성황리에 이제 세미나가 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그 교육열도 좀 높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었고요. 네. 또 그 높은 교육열에 비해서 조금 더 준비돼야 될 해드려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음을 제가 또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한국과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뭐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긴 네, 하네요. 그 네.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현지에서 아이비리그를 오시려고 하는 분들의 준비 사항들이 조금 더 치열했던 것 같기는 해요. 현지에 가 보니까 이제 뉴저지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나 NYU나 뭐 그쵸. 뉴욕 주립대학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보고, 다 아이비리그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지역에 있는 학교, 뭐 리버럴 아트 학교 이렇게 되게 자유롭게 조금 더 넓게 이제 선택지를 가져가시는 반면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사실 뭐 우리 아이가 국제학교를 다닌다, 아니면 이제 제주국제학교나 뭐 외국인 학교를 다닌다 이러면 대부분 1차적으로 일단 아이비리그를 먼저 생각하시는 맞아요. 경향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준비의 강도가 좀 훨씬 더 한국 쪽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 학생들하고 미국 현지 학생들의 그 이력서를 봤을 때 같은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2,000명 이상의 학생을 이제 원서를 직접 제가 핸들링을 네. 좀 해봤고, 나라별로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한국에서 직접 준비 아이비리그를 오려고 하는 학생들과 미국 현지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제 같은 이제 목표가 있었을 때 학생들을 놓고 비교를 좀 해보면, 미국 쪽의 준비 강도가 약간 한국에 비해서 한 70-80% 강도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직접 1대1로 상담을 좀 해보니까 그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 미국에 계시는 현지 부모님들은 이제 뭐 파이낸셜 에이드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맞아요. 기타적인 파이낸셜적인 플랜이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비싼
비싼 돈 주고 가는 막연한 그냥 이렇게 뭐 아이비리그 이런 거보다는 좀 아이한테 맞고 아이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학교들을 맞아요. 이제 잘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세다고 보는 네. 거죠. 이제 반면에 한국 부모님들은 이제 학교 브랜드를 먼저 맞아요. 보시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막대한 돈을 이제 지출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조금 다른 네. 점이 좀 있죠. 저희는 보면 또 학생들이 그 학교와 어울리느냐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냥 네. 그 성향에 따라서 네. 그런 걸 또 찾는데도 어떤 그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크림스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크림스 서비스를 이제 받으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조그만 이제 부티크식의 이렇게 뭐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데를 이제 아마 찾아가시게 되면 네. 그 원장님 한 분의 이제 그 노하우에 거의 좌지우지가 되는 방식의 어떤 커리어 코칭이 되기 시작을 할 건데 저희는 이제 본사 직원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글로벌하게 1,400여 명의 정규 스태프들과 네. 파트타임 스태프들 그다음에 2,700여 명의 강사진들이 좀 이게 존재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커스터마이즈 해줘서 학생들한테 좀 맞춤형 서비스로 해주는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차이냐면 조그만 부티크식의 컨설팅 회사는 그 회사의 솔루션에 이제 학생들을 맞춰가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약간 좀 맞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부모님이나 아이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크림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한국말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궁합을 좀 잘 맞춰줘서 커스터마이즈 해줘서 학생만을 위한 솔루션들을 좀 찾아내는 데 좀 특화되어 있다. 인력 네. 베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일단 가장 큰 일단 장점이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그 사전에 그 입학 사정관 분들이 또 선생님으로도 계시다고 아,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그게 좀 특별했어요. 전입학 사정관들이 저희가 30여 분이 좀 넘게 있는데 네. 이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서를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전에 입학 사정관 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주시면서 내가 전에 하버드, 옐, 프린스턴, 스탠포드에서 일했었을 때 이런 애들은 뽑았어, 저런 애들은 안 뽑았어. 그래서 네 원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좀 해줘야 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네. 퀄리티 있는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네. 아무래도 그게 아마 저희가 200명 이상의 아이비리그의 어떤 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큰 비결이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을 짚어주시니까요. 그렇죠. 네네네. 크림슨에서 2024년 수시 합격 실적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버드, 네네. 예일,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그 크림슨의 저력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아까 이 앞에 동일선상 앞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이제 연속석상인 건데 네. 일단은 이 미국 대학교의 입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에세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50명 이상의 전문 에세이 에디터들이 좀 같이 학생들을 도우면서 학생들의 원서의 어떤 잠재성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에세이를 잘 쓰게 하는 것. 이거 일단 굉장히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입시 준비의 이제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액티비티 작성하고 안에 그 폼을 작성하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지릅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그 짧은 15분에서 20분 안에 입학사정관이 한 학생을 갖다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고 학생을 이제 뽑고 이제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그 한 줄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늦게 작성들이 들어가고 전략 없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이뻤던 아이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아이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이 원서의 안타까운 현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저를 포함해가지고 전입학 사정관들이나 전문 스트래터지 컨설턴트들이 가장 그래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보다 나은 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내일이 시카고에서 이제 세미나 여시는 날입니다. 네네. 시카고에서 듣기 어려웠던 어떤 주제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 예정이신가요? 일단은 아마 내일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시게 네.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합격생 케이스도 많이 오픈을 좀 해드리지만 입학 사정관들의 그 매뉴얼들을 좀 입수한 게 있습니다. 네. 실제 입학 사정 매뉴얼들이죠. 학교별로 좀 되어 있는 것들인데 되게 귀한 자료일 수가 좀 있겠는데 거기의 그 핵심 포인트들이 이제 다 공개가 좀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고 하버드의 입학 사정 이제 파일에다 공개가 돼 버렸는데 네. 그 정보도 저희가 좀 공개 좀 해드릴 거예요. 이건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일 참석하시게 되는 학부모님들은 그동안 카더라 통신으로 들었던 미국 입학 사정관의 어떤 하나의 그 프로세스와 절차들을 네.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발간하게 되는 기초 입시 통계 자료들이 또 아주 재밌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데이터셋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가 또 이제 하나가 공개가 좀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좀 약간 베이그하게 언클리어하게 알고 있었던 일단 학교의 입시 정보를 일단 클리어하게 제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저희들의 합격 케이스 실제 그러면 입학사정관 그 어떤 매뉴얼에 관련된 내용들과 그 다음에 그 통계 자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기반으로 뽑혔던 실제 합격생의 그 원서 포맷을 직접 같이 보시면서 이제 학생들이 전공별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자료가 굉장히 많이 공개가 좀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놓치지 말고 꼭 가시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윈티비 시카고에서 맛보기로 잠깐 뭐 네. 그 얘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네. 일단은 내일 강의 중에 가장 네. 키포인트가 이제 미국 대학교의 입학 사정관 어세스먼트 크라이테리아가 몇 가지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스코어 레이팅이라고 하는 성적 지수 평가, 그다음에 intellectual vitality라고 하는 지적 활력 지수 평가, 네. 세 번째 non-academic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하는 비교과 지수 평가, 네 번째는 personal quality rating이라고 하는 개인 인성 종합 평가. 이렇게 네 개의 지수를 그레이드 1포인트서부터 해가지고 그레이드 6로 이제 등급을 나눠서 이제 매기게 되어 있는 이제 시스템인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 지수 평가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학교 내신 성적하고 이제 공인 성적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또 6등급으로 좀 나누고 intellectual vitality라고 하는 지적 활력 지수 평가를 또 그레이드를 나누고 이 비교과 지수도 그레이드를 나눈다라고 하면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헷갈려야죠. 그걸 어떻게 그레이드를 나누지? 내가 오케스트라 활동 열심히 하고 리더십 활동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기준표들이 다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퀄리티 레이팅이라고 하는 개인 인성 종합 평가 지수는 가장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는 것들인 거예요. 저게 뭘 정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냐? 첫 번째로는 학생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뭐 사고적 유연성, 그다음에 학교 조직에 대한 헌신성, 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에 대한 여부 등을 이제 측정하는 종합적 인성지수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사항들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6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평가가 나뉘는 거냐 이것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 학교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핵심. 고등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과 전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내일의 1시간 반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인간의 인생을 좀 바꿔놓을 수 네, 있는 귀한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 시간이네요.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캘리포니아 향해서 가신다고요? 네네네. 네. 또 얼바인으로 이제 내일 마치고 나면은 또 얼바인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미국 대륙을 횡단을 좀 해보고 네.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래서 되셨어요, 오신지? 2월 15일 날 떠나가지고 뉴저지에서 일주일 한 170명 하고 상담 한 30여 분 해드렸고 그다음에 아틀란타에서 또 160분 오셔가지고 또 한 30여 분 상담해드렸고 이제 시카고에서 일주일 머물고요. 네. 이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또 얼바인으로 가서 거기서 한 9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또 상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도 또 구축도 네, 하고 이제 그런 그렇군요.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얼바인도 한국 분들 엄청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뜨거울 교육률이 것 좀 같아요. 뜨겁죠. 네. 그럼 이제 오늘 세미나 장소랑 시간을 네. 알려주세요. 네, 요 세미나 장소는 여기 요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한인문화회관의 네. 그 마루 소강당에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11시서부터 저희가 1시간 메인 세미나 시간인데 뭐 얼추 제가 봤을 때는 한 2시간이지만 맨날 끝나는 거 보면 한 10분, 15분 정도 연장은 될 수 네. 있게 좋은 정보를 아무래도 좀 그쵸. 더 드리고 가야 네. 될 거라서요. 그리고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릴 거는 끝나자마자 이제 상담들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예약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네. 일단은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그냥 꺼내셔서 네. 카카오톡에다가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이렇게 네. 친구 신청을 해두시면 거기로 학교 학년 이름 전화번호 넣으셔가지고 예약을 좀 해주시게 되면 네. 내일 내일 이제 상담하실 때 이제 세미나 듣고 내일 때 상담하시는 것도 다 이제 가능해집니다. 네네. 그럼 오늘 이거 시청자분들이 네네. 프로그램 만나보시고 네네. 바로 카카오톡으로 연결해서 그렇죠. 네, 네네네. 크림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코리아를 친구 신청하시면 네,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자, 끝으로 그럼 이제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님께 조언과 또 초청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난 한 7, 8년 동안을 이제 미국 원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뤄보면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학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좀 안타까운 이제 상황들 많이 맞이하게 되죠. 정보가 조금 더 정확했더라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시도하는 타이밍이 좀 더 일찍이었다면, 이런 인생의 후회들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미국에 와서 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 8학년이 끝나는 이번 여름방학들, 그리고 9학년이 끝나는 이번 여름방학들을 그냥 단순 캠프나 뭐나 이렇게 좀 계획 없이 보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로드맵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전공 적성적인 면을 좀 잘 찾고 진로 커리어 코칭 같은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좀 필요로 되어지는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좀 학년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같은 거 잘 좀 참석을 좀 해보셔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좀 먼저 구축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 입시의 세계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세미나 성황리에 끝나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는 줌으로 통해서 인터뷰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네. 계속 뭐 정기적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3.1절이라 세계 여성 기도회 예배와 3.1절 기념식 행사가 있습니다. 관계되는 분들 참석하셔서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9시 한인동포사회 유익한 방송,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건강을 위한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2주 만에 효과 보는 팔 라인 정리 운동 저랑 함께 해보실게요. 오케이. 먼저 집에 덤벨 있으시면 가벼운 거 들고 오셔서 오늘 운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덤벨이 없다 하시면 맨몸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물병 들고 오셔서 각 한 손에 잡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잡고 체스트 오픈, 가슴 닫았다가 열어주는 운동으로 시작할 거예요. 시작. 오케이. 이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열었다가 가슴으로 다시 닫고, 팔이 아니라 가슴 닫고 늘려주고. 좋아요. 오케이. 가슴 운동도 해주셔야 돼요. 가슴이 큰 근육이라서요. 큰 근육 운동을 해주시면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해도 훨씬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에요. 오케이. 그렇지. 제대로 가슴 운동. 오케이. 호흡 후 뱉고 열 때 후.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에는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 90도로 덤벨 잡아주고 쭉 천장으로 뻗었다가 내려오고 쭉. 이거는 어깨 운동. 쭉. 그렇지. 쭉. 이게 힘들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내려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려주시고, 쉬었다가 올려주시고. 어깨가 이렇게 승모근이 들리면 안 되고. 그렇지. 쭉. 오케이. 이거는 올릴 때 호흡 후 뱉고 후. 다시 후. 너무 내려가지 않고 90도 정도 유지하면서. 그렇지. 올려줄게요. 오케이. 다음은 프론트, 사이드로 올려볼게요. 앞으로 덤벨 올렸다가 옆으로 쭉. 앞으로 할 때는 어깨 앞쪽으로 들고, 옆으로 할 때 옆쪽 어깨로 집중해서 앞 어깨, 옆에 어깨, 앞. 그렇지. 옆. 어깨 운동 해주시면 팔 라인이
진짜 달라져요. 저 믿고 딱 2주만 해봐요.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 어깨 아프시죠? 막 근육통이 벌써 오시죠?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옆으로 쭉. 오케이. 쭉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요. 그렇지. 팔 말고 팔꿈치 던진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잘했어. 그다음엔 다시 발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덤벨을 이렇게 크로스로 올려줄 거예요. 크로스. 그렇지. 오케이. 쭉 보내주고. 오케이. 요거는 가슴 운동이에요. 가슴. 팔 아니고 팔꿈치를 멀리 보낸다는 느낌. 오케이. 쭉 보낼 때 후. 오케이. 후.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라 가지고 어색할 수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 하실 때 몸 코어는 움직이지 않고 잡아주고. 그렇지. 쭉 보내주고.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다음 운동 해볼게요. 다음에는 우리 여기 팔뚝 안녕살 뺄 거예요. 집중해서 먼저 몸 숙여준 다음에 뒤로 팔을 쭉 빼줘. 일자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팔꿈치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느낌. 오케이. 최대한 팔꿈치 던져주고 내려오고 던져주고 내려오고. 오케이. 쭉. 힘드신 분들은 좀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고 강도 세게 원하시는 분들은 더 빠르게 왔다 갔다. 오케이. 왔다 갔다. 그렇지. 좋아요. 올릴 때 후. 다음에는 아까는 요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팔꿈치 고정하고 이렇게 펴줄 거예요. 오케이. 이게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덤벨 없이 맨몸으로 쭉 짜줘도 괜찮아요. 여기 팔 뒤쪽에 자극 느끼시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되고 팔꿈치는 고정. 쭉 짜주고 여기 팔 뒤쪽 근육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쫙. 오케이. 쭉. 이 운동 계속 해주시면 우리 안녕살 안녕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다시 덤벨 잡고 쭉. 상체를 숙일수록 더 힘들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이두. 여기 우리 뒤쪽 아까 운동했으면 여기 앞쪽 근육 해볼게요. 팔 어깨 넓이 정도로 발 벌리고 팔꿈치 옆에 고정해 주세요. 어깨. 그다음에 쭉 들어주실 거예요. 여기 요 팔로 든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주고 쭉. 여기 팔 여기 전완근 아니고 여기로 들어준다는 느낌 집중하면서 쭉 최대한 늘려줬다가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올 때 호흡 후. 그렇죠. 팔꿈치가 여기도 움직이면 안 돼요. 팔꿈치 고정해서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져. 오케이 잘했어요. 자 다음에는 방금은 일자로 진행했으면 살짝 멀리 W 모양 만들어서 그대로 올려줄게요. 오케이. 그렇지. 팔 자극 느끼면서 천천히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쭉. 오케이. 쭉. 팔꿈치는 고정. 움직이지 말고
팔 집중할 수 있게. 그렇지. 좋아요. 쭉. 오케이. 올릴 때 호흡. 후. 그렇지. 이때 하실 때 손목 안 꺾이게 조심하시고요. 손목은 일자 항상 유지하시고. 오케이. 잘했어요. 다 왔어요. 오케이. 집중. 오케이. 하나만 더. 오케이.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딱 2주만 하시면 팔 라인이 달라지는 게 느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